네, 뉴욕 증시의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결고리 오늘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입니다. 어서 오시죠,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과장님과 볼 첫 번째 연결고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인프라 법안 통과를 했는데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가 상승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부분 기계라든지 업종 캐터필라 이런 종목들이 올랐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왜 오른 걸까요? 맞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캐터필라라든지 아니면 뉴코라든지 기본적으로 인프라 법안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한 4% 정도의 상승이 나오기는 했었는데 그 관련된 내용은 어제 좀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사실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종목들은 두 자릿수 이상이 모두 다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랬군요. 네.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인프라 법안 관련된 부분이 약간 더 친환경 쪽으로 더 강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 오늘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가지고 오게 됐고요.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인프라 법안 관련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이 들어와 있기 때문인데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인프라 예산법이 전기차 산업의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한 투자를 예고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를 하게 되고요. 이 내용을 조금 더 보게 되면은 이 노후화된 전력망 관련돼서 이 개선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운송수단 전동화 노력의 필수적인 기산 시설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있게 됩니다. 즉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전기차 충전소 관련돼서 투자가 집행이 되게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EV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한 75억 달러 정도 이제 투자가 나오게 되는 부분이 있게 되고요. 25억 달러 같은 경우에는 전기 충전소나 아니면 수소 충전소 그리고 이 전기차 관련된 버스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추가적으로 투자가 단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30년도까지는 이 전기차 충전소 관련돼서 50만 개를 구축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거는 보도 내용마다 조금씩은 다르기는 하는데 일각에서는 한 4만 개 정도가 지금 미국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부 보도에서는 북미 지역에 11만 개 정도의 전기차 충전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분 전기차 충전소가 이제 세워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리서치에서 보게 되면은 미국의 인프라 예산 법안 자체가 물론 이례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투자는 더욱더 많은 부분 나와줘야지만 이것을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치는 높군요. 아무래도 목표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이 세그먼트 자체가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표치를 높게 잡고 이제 투자가 더욱더 많이 단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충전소 업체들이 오늘 두 자릿수에 대한 이 상승세를 보이게 됐는데요. 먼저 차지포인트라는 기업을 보게 되면은 이 차지포인트라는 기업이 어제 12%에 가까운 상승세를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전기차 충전소 시장에서 5천여 곳의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요. 레벨 2 기준에 이제 이 70% 이상의 점유율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레벨 2라는 건 자율주행 말씀하시는 건가? 아닙니다. 이 전기차 충전소 관련돼서 레벨 1, 레벨 2, 레벨 3로 되어 있는데 그 속도의 차이예요. 전 테슬라 때문에 그런 건 알고. 이 레벨 3로 가게 될수록 더욱더 고속 충전이 되게 되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 정도의 이런 충전 속도를 가진 전기차 충전소는 이 차지 포인트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업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 블링크 차징이라는 기업도 보게 되었을 때 전일에 24% 정도가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되고요. 이보다도 더 많이 오른 기업도 있습니다. 어딘가요? EV고라는 종목인데요. 다 그런 연상이 되는 그런 그냥 딱 연상이 되는 정말 이런 이 기업들인데 이 기업은 34%가 오르게 됩니다. 셉니다. EV고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개별 충전소에서 레벨 3에서 점유율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속 충전이군요. 고속 충전에 보다 더 강점이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상 10불대에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34%가 올라오면서 13불대로 한 번에 껑충 뛰어오르게 되는 이런 흐름이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러한 이제 이 개별 충전소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네. 이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 생산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충전소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레벨 3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 거는 테슬라입니다. 네. 테슬라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의 뒤를 이어서 지금 바짝 추격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업체가 GM인데요. GM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월 26일 날 보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네. 미국하고 캐나다에 4만 개의 공용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예. 이 전기차 충전소 확대를 위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블랭크 차징이라든지 아니면 차지 포인트 EV 고하고 협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전기차 충전소 관련돼서 더욱더 많은 부분 인프라 예산으로 인해서 확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흐름 자체는 전기차 충전소에만 사실 국한된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확장이 된 건가요? 그럼? 수소 충전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수소차도 그런 있죠. 부분에 있어서 네. 이 수소 관련된 업체들도 어제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세가 어땠나요? 퓨어셀 에너지를 보게 되면은 예. 한 20% 정도 어제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 요 근래 이 수소 업체들이 거의 한 바닥에서부터 50% 정도씩 올라오게 됐거든요. 그랬군요. 예, 그런 강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라드 파워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한 9% 정도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기업 속에 이제 점으로 가는 기업 중에 하나가 니콜라라는 기업이 있는데, 트럭. 예, 이 니콜라 같은 경우에도 전일 한 10% 정도 이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바닥에서부터 지금 한 40% 정도 이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환경차와 관련된 뭐 전기가 됐든 수소가 됐든 이제 인프라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좀 돈이 들어간다는 내용인데 그럼 국내 쪽에서도 이런 쪽으로 종목을 연결해 봐야겠네요. 뭐 아무래도 그런 관련된 종목 중에 가장 뭐 유명할 수 있는 게 일단 원익 P&E, 원익 PN이. 예,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게 됐었었고 네. 어제는 사실상 반응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미국에서 이렇게 반응이 나온 만큼 일단은 한번 지켜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수소차 충전소 기업으로 보게 되면은 뭐 EM 코리아라든지 예. 아니면은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수소 관련돼서도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두산퓨얼셀이잖아요. 그렇죠. 예.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도 지금 5만 3천 원에서 4천 원 이 권역을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그러네요. 이런 모멘텀에 의해서 수소 업체들이 미국에서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만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퓨얼셀의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많이 미스가 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4분기 때 좋아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SK와의 지금 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네. 두산퓨얼셀도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된 인프라 관련 종목들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연결고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반도체 쪽이군요. AMD 이 메타 플랫폼과 데이터 센터 관련된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메타는 페이스북의 이제 새로운 회사 예, 이름이 맞습니다. 되겠죠. 예. 이 사실 어제 계속 나온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네. 이 AMD가 사실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네, 차트를 강해요. 보시게 되면은 거의 끝물을 상승이 이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AMD가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고객사를 하나 이제 늘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 이제 해당되는 고객사가 이제 예전 페이스북인 메타 이 그룹이 이제 해당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진짜 큰 고객이죠. 네, 10%가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랬더라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 보게 되면 메타 외에도 알파벳 산하의 이제 구글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아마존의 AWS라든지 굵직굵직하네요. 관계사가.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관련돼서 애저라든지 이쪽 데이터 센터 쪽으로 더욱더 이제 시장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네. 지금 사실 보게 되면은 CPU 관련돼서는 지금 AMD가 인텔을 많이 이제 점유율상으로 앞서 나가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이 서버 시장에 있어서는 아직도 인텔이 이 서버 CPU는 꽉 잡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랬군요. 지금 이 AMD가 메타를 고객사로 넣게 되면서 이러한 이제 지위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약진을 했네요. 네, 이러한 이제 이 가능성이 제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비해서 사실 인텔이 오늘 좀 빠질 걸로 예상을 했었었는데 경쟁사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텔 관련돼서는 그래도 1.24% 정도 상승이 나오는 업황 부분이 자체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큰다라는 쪽으로 해석한 건가요? 일단은 요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가 강하죠.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승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인텔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은 네. 이제 DDR5 관련돼서 새로운 CPU를 우리가 출시를 하게 될 건데 이걸로써 AMD의 시간은 끝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 PC 관련된 CPU는 이미 발표를 하게 되고 엘더레이크라는 그렇죠. 이제 CPU를 발표를 하게 되고 이 서버 CPU 같은 경우에는 사파이어 레피즈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예. 이게 사실상 지금 계속적으로 이 출시 시기가 연기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게 근데 있군요. 이제 AMD에서 사실상 이런 이 행보를 보이기에 따라서 더 이상은 이제 미뤄지게 되면은 서버 시장에서도 지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사파이어 레피즈에 대한 이런 출시 시기가 더욱더 앞당겨질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DDR5 관련돼서 사파이어 레피즈가 사실 나와줘야지만 더욱더 개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DDR5에 대한 개화의 시기가 생각보다 우리에게 성큼 와 있구나. 이런 부분을 한번 이 이슈로 인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1.25% 정도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게 되면 TSMC의 주가도 한 3% 정도가 이제 올라오게 되죠. 많이 세요. 그만큼 이제 파운드리 관련돼서 네.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 비메모리 쪽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메모리 쪽이 사실상 우리나라에는 더욱더 많은 영향을 그렇죠. 미치게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네. 그래도 어제 보게 되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 정도 이제 상승세가 나오게 돼요. 의미 있게 보시나요? 의미를 사실 아주 크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네. 이제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을 드린 DDR5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더욱더 성큼 다가오게 되었을 때는 네. 메모리 부분에서도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그렇군요. 가격적인 부분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좋아질 수 있고 비메모리에서도 삼성전자의 지금 이 파운드리 관련돼서 수율이라든지 가동률 자체가 상당히 더욱더 많은 부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삼성전자의 향후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DDR5 관련돼서 이제 심텍이라든지 아니면 후공정 업체인 테크윈까지도 테크윈. 관심 있게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AMD가 이제 페이스북과 손을 잡고 좀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국내에 있는 종목들 삼성전자, 심텍, 테크윙 같이 한번 연결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영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